예전에 나는 대학병원 안에 입점해 있는 카페에서 일했었는데 문득 그 매장과 관련된 매뉴얼들이 생각나서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다. 매장은 병원 1층에 있었는데 그곳은 병원 관계자와 환자는 물론이고 외부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매장이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보니 음료와 케이크 종류는 모두 본사에서 알려주는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은 케이크가 다른 매장과는 맛이 다르단 말을 자주 했었다. 뭔가 특별한 맛이 나는 케이크를 찾아서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 다른 매장으로 가서 많이 먹어봤지만 솔직히 내 입맛엔 딱히 다르지가 않았다. 그냥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케이크의 맛 딱 그 정도랄까. 본사에서 내려온 매장 관련 매뉴얼은 매장 담당자와 가맹점의 대표 그리고 직원들이 만든 일명 단톡방에서 복사와 붙여넣기식으로 전달이 되었는데 그 매뉴얼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매뉴얼. 지하 3층은 출입금지 구역이며 매장 업무와는 무관한 장소이니 궁금해하지 말 것. 우리는 여느 카페와 마찬가지로 근무 시간에 유니폼을 착용했는데 옷을 갈아입으려면 병원 지하 2층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곳에는 창고 겸 탈의실로 쓰는 아주 좁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 바로 옆에 있는 철문을 열면 비상 계단이 나온다. 그 아래로는 계단이 끝이 없이 이어져 있는데 굳이 지하 3층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어차피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병원 1층 매장과 지하 2층 창고 겸 탈의실이었으니 이유 같은 것은 딱히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다른 직원들은 그 이유가 꽤나 궁금했던 모양이다. 참고로 당시 매장에서 일하던 정직원은 모두 본사 소속이었고 나를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파트타임이었다. 일을 하면서 동료들과 어느 정도 친해졌을 때 직원 한 명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예전에 오전 파트 알바 한 명이 지하 3층에 내려갔다가 다음날 바로 짐 싸서 나갔대. 왜? 그걸 모르겠다나 봐. 에이, 괜히 다른 핑계 대면서 나간 거 아닐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날 알바 표정이 되게 이상했대. 뭔가 엄청 기분 나쁜 것 같으면서도 무서워하는 듯한 얼굴이었다나. 대체 뭘 봤길래 다음날 바로 그만뒀는지 진짜 이상하지 않아? 두 번째 매뉴얼. 병동으로 배달을 갈 때 1202호실은 절대 들여다보지 말 것. 앞서 말했듯이 우리 매장은 병원에 입점해 있는 특수 매장이라 병동 간호사들이 점심시간에 우르르 몰려와서 음료를 주문해 놓고 식사 후에 바로 먹을 수 있게 배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는 알바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짝을 지어 배달을 가곤 했는데 난 그때마다 1202호를 떠올렸다. 솔직히 지하 3층 이야기보다도 왜 1202호실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 이유가 훨씬 더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 형과 함께 병동으로 배달을 가게 된 나는 문제의 그 호실에 대해서 슬쩍 물어봤다. 근데 형, 1202호에는 어떤 환자가 있길래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쪽은 다 일반 병실이던데 뭐 중증 환자라도 있어?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굳이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나 싶어서. 그러자 형이 눈을 위로 치켜뜨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예전에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 거기를 들여다보면 심경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웃기지 않냐? 그것 좀 들여다본다고 무슨 심경의 변화식이나. 심경의 변화? 그게 무슨... 모르겠다. 그냥 들여다보지 말래. 배달을 하면서 난 1202호가 병동의 가장 끝쪽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간호사들이 있는 데스크는 복도 한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배달을 간다고는 해도 1202호를 들여다보기엔 딱히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그곳에 대체 뭐가 있길래
굳이 매뉴얼로 전달까지 하며 보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 세 번째 매뉴얼. 별관에는 경비가 없으니 혹시 마주치더라도 무시하거나 병원 보안요원에게 알릴 것. 매장 쓰레기는 별관의 지하 1층에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버렸는데 그 건물은 말 그대로 별관이었다. 내 기억에는 1층엔 로비가 있었고 2, 3층은 무슨 연구센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문제는 내가 일하던 저녁 파트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별관 1층의 전체 조명이 항상 꺼져 있다는 거였다. 그 병원에 소속 의사를 소개하는 전광판과 덩그러니 놓인 자판기만 빛나고 있을 뿐 사방이 어둡고 조용했는데 그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 조금 황당한 일이 있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계단 쪽에서 갑자기 우다다 하는 발소리가 나더니 웬 아저씨 한 명이 내려와서는 나에게 대뜸 출입증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출입증 보여주세요. 예? 무슨 출입증이요? 여기는 연구동이라서 출입증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 저는 여기 카페 알바인데요. 쓰레기 버리러 왔어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그 상황 자체가 몹시 황당하거니와 불 꺼진 어두운 건물 안에서 대뜸 아저씨 한 명이 튀어나와서는 두 눈을 부릅뜨며 출입증을 내놓으라 하니 한편으론 조금 무섭기도 했다. 난 할 수 없이 매장으로 돌아가서 점장에게 상황 설명을 했다. 그러자 점장은 코웃음을 치며 다른 직원과 같이 가도록 해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놀랍게도 그 아저씨는 경비가 아니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다. 젊었을 때 경비를 했었다고 하는데 가끔 그렇게 튀어나온다나 뭐라나. 네 번째 매뉴얼. 5층 데스크에서 배달 전화가 오면 장난 전화이니 무시하고 끊어버릴 것. 나는 일하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기가 막히게도 항상 바쁠 때 그 전화가 꼭 걸려온다고 한다. 여기 병원 5층 데스크인데 블랙커피 한 잔이랑 케이크 가져다 주세요. 그 전화를 받고 5층에 가봤지만 아무도 그런 걸 시키지 않았고 애초에 전화가 걸려온 내선 번호도 달랐다고 한다. 몇 차례 똑같은 장난 전화가 이어지자 점장이 병원 교환실로 가서 해당 내선 번호의 위치를 알아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병원 운영 초창기에 사용하다가 지금은 없어진 번호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거는 건지 매뉴얼 중에 가장 의아한 내용이었다. 다섯 번째 매뉴얼. 칼을 빌려달라는 손님이 오면 보안요원에게 즉시 알릴 것. 이것은 동네 토박이인 매니저가 들려준 이야기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말았다. 옆자리에 동승했던 남자의 아내가 심하게 다쳐서 이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안타깝게도 과다출혈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수술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것이다. 남자는 결국 병원 측에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고 그 후로 꾸준히 병원을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다고 한다. 그 의사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이 병원도 싹 다 태워버릴 거야. 참다 못한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뒤로 한동안은 보이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말끔한 모습을 하고 다시 병원에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저 아내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과일을 좀 깎아주려고요. 과도가 없어서 그러는데 칼 좀 빌려주세요. 그는 매장에 들러서 온갖 핑계를 대가며 칼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다고 한다.